상승장 때 잘못 산 집 지금이라도 갈아타기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35세 동갑내기 부부로 무자녀 신혼부부입니다. 상승장 때 내 집 마련했었는데 후회됩니다.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더 돌려주게 생겼어요. 4억 4천에 샀고 3억을 대출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세는 4억 2천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안고 가야 할까요? 그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할까요? 더 늦기 전에 행동하고 싶어 고민 보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는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월소득은 2명 합쳐도 세후 550만 원. 둘이 모은 돈도 5천만 원도 안 됐었죠. 근데 친구들은 결혼할 때 1, 2억 집 한 채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러운 적도 솔직히 있었어요. 뭐 당연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결혼할 때 이런 거가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저희 도움 없이도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전세에 살았는데요. 하지만 전화위복이랄까요? 2020년 상승장 때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파트 지지부진할 때 이 아파트만 1억 넘게 올랐었거든요. 정말 잘 샀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아파트 모두 전고점 회복할 때 이 아파트만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집은 더 떨어지고 다른 집은 더 오르기 전에 내년 안에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집 앞에 2030년쯤 5,000세대 넘게 들어온다. 근처에 전철도 생긴다는 호재가 들려요. 차라리 삽뜨고 호재 이야기 돌 때 팔까요? 아니면 이젠 답이 없으니 팔고 넘어가야 할까요? 모든 시작점이 늦어서 남들 쫓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졸업도 취업도 결혼할 때 순자산도요. 이제는 남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앞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견제관념이 없어서 1,000만 원으로 결혼한 지 5년. 정신 차리고 내 집 마련하고 소득도 올린 지금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산이 이제 부동산, 아파트 이제 한 채가 있으시죠? 그 상승장 때 샀었던 아파트가 이제 4억 4천에 사셨는데 지금 4억 2천이 시세입니다. 주식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연금이 5,500. 그리고 현금, 뭐 적금이랑 청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6,380만 원 정도 있어요. 자산이 5억 8천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2억 4천 800 정도 있어서 지금 순자산이 한 3억 3,200 정도 있으십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신혼 시작한 지 5년도 안 되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그쵸. 주식, 연금, 현금 이렇게 해서 좀 꽤 모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소득이 890만 원 정도, 지출이 이제 대출이자, 이제 주담대이자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 이제 월에 나가고요. 보험비 28만 원, 그리고 뭐 통신 비용, 뭐 인터넷, 뭐 OTT 비용 16만 원 정도. 그 용돈이 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쓰시는 거예요, 용돈으로. 그럼 굉장히 절약도 잘하고 계시고, 관리비가 35만 원 정도, 그리고 식비가 84만 원, 그 세금 저축이 10만 원, 경조사도 20만 원. 그래서 월 지출이 3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은 저축이 한 달에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저축을 꽤 많이 하시네요. 저축도 많이 하시고, 물론 뭐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 근처 호재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기 두려워서 지금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에 맞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조바심이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집을 팔게 된다면 그 이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변 사례를 보니 부모님 지원으로 더 비싼 집을 사서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로드맵을 그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가 갈아타기 어떻게 할까, 기준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이 사연을 선정했습니다. 집이 없으셔도 더 좋은 입지로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인에 거주 중인 35세 신혼부부고요. 갈아타기를 좀 계획 중인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2020년에 산 집을 이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처음 집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3억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필 불상이어서 처음 봤을 때보다 2달 뒤에 5천이 오르고 이거를 겪고
겪었는데 신축 빌라 전세 경매 공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세를 못 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진짜 네. 작은 곳이든 내 집 마련 무조건 필요하겠다. 불안감이 일단 아. 많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내 집 마련했습니다. 아, 주변 집값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 집을 용기 내서 매수하시게 된 기준이나 이유가 있으셨어요? 당시에 용인이 투기 과열지구 해서 LTV가 네네. 안 나왔어요. 네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네. 제가 5억, 6억 집 이런 거를 대출 받아서 사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4억대 집을 알아봤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다른 거 선택지가 없다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렇게 맞춰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선택한 거였네요. 가장 큽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4억 4천에 사서 하락장을 겪었는데도 지금 4억 2천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좀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희망 로드맵님이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집은 하락장을 겪었을 때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네. 그 집은 하락장 때 5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저희 집은 하락장 때 3억 후반대인가 밖에 안 떨어져서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마음은 심하게 다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규제가 있더라도 뭐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다른 대출들도 얼마든지 알아보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로드맵님이 감당 가능한 집을 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덜 하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다른 눈여겨보는 지역들은 네. 하락하고 조금 상승해가는 그런 추이가 보이는데 네. 저희 집은 오히려 또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될까봐 네. 두려움이 가장 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갈아탔는데 이게 또 가격이 내려가는 건지는 않을까? 네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집을 팔면은 2천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다른 기회에 대해서 네. 더 괜찮겠다라는 게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부자들이 큰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고려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부자들은 당장 앞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이후에 나한테 돌아올 점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4억 4천에서 4억 2천으로 판다면 2천만 원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고 더 좋은 상승을 이룬다면 상승장에서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택을 매도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4억 2천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4,800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갚으면은 4억 2천에서 2억 4,800을 빼면은 지금 종잣돈과 함께 보태면은 2억 8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대출을 저는 4억 정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월저축이 500이잖아요. 대출을 4억 정도 받으면은 그 30년 기준으로 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월에 원리금 한 200 정도 갚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여전히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계속 저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영끌이 아니죠. 출산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혹시 이 정도 대출은 괜찮으세요? 네네.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억 8천에 대출 4억을 받으면 한 6억 8천 정도의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서울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서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수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왜 생각 안 하셨어요? 남편이 30평대를 원하고요. 네네. 한 명은 강남, 한 명은 수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좀 근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억 8천, 7억 정도로 서울에서 괜찮은 구축 아파트 방 3개짜리 그런 아파트들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평대일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근데 30평대로 확장이 되면은 서울이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뭐 용인 수지나 아니면 용인 수지 내에서도 뭐 풍덕천도 있을 수 있고 죽전도 있을 수 있는데 30평대로 거주하실 거면은 이제 경기도를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 로드맵님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의 상승, 즉 돈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평형을 낮춰서라도 서울에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용인보다는. 아, 네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희망 로드맵님의 삶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아이도 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낳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용인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어떤 게 좀 더 끌리세요? 사실 서울은 네. 선택지 아예 생각을 안 해봤다가 네. 들은 거여서 네네, 서울 얘기가 조금 듣고 싶긴 했어요. 좋아요. 30평대가 아니라 20평대라도 서울이 어떤 지역에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가격대 설정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7억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현대 아파트가 있네요. 동작구 바로 위에 관악구에 현대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낮은 가격 순으로 이제 매매가를 소팅해서 보는 겁니다. 가장 최저가의 6억 8천에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복도식 방 2개짜리로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6억 8천이니까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 네. 영등포구로 갔더니 아파트가 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7억대 예산으로 한번 소팅을 해보시고 강남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들부터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갈아타기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아무리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라도 내 아파트, 즉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용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먼저 팔아야 돼요. 중요한 거다, 이거는. 네네. 네, 그걸 먼저 팔고 사는 거예요. 먼저 아파트를 찾았어요. 찾은 상태에서 돈을 넣으면 안 돼요, 먼저. 그리고 지금 용인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단지에서 제일 큰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한 3-4군데 정도 내놓으시고요. 만약에 매수세가 오잖아요. 매수자가 제시한 금액이 4억 2천일 수도 있고 4억 1천일 수도 있지만 4억 1천이더라도 그 4억 1천으로 매도를 하고 희망로드맨님이 가고 싶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쵸? 그럼 매도 계약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 용인집 매도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집 매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바로, 네. 네, 바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을 받은 금액을 매수하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용인집 매도 잔금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잔금 날짜가 뭐 7월 30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7월 30일 날 4억 천에 팔았으면은 잔금 날짜에 4억 천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매수하는 잔금은 7월 30일 이후가 돼야 돼요. 아, 혹시 이유가, 왜냐면은 잔금을 받으셔야 갈아탈 종잣돈이 확보되시는 거잖아요. 그 종잣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매도 잔금을.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2억 8천의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그 2억 8천을 가지고 있어야 매수하는 부동산에 잔금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잔금을 먼저 해야 돼요. 매수 잔금보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매도 계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계약. 그 다음에 파는 아파트에 잔금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잔금을 하면은 이제 갈아타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나도 몰라님이 잔금 치르는 사이에 어디서 지내죠?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도 잔금을 7월 30일 날 한다고 해볼게요. 가장 베스트는 매도 잔금과 매수 잔금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을 7월 30일 날 팔고 돈을 받아서 바로 이제 7월 30일 날 서울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는 거죠. 잔금 날짜에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를 찾는 게 베스트예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희망로드맵님이 진짜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이 7월 30일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15일 날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월 30일에서 8월 15일까지 한 15일 정도가 좀 뜨잖아요. 그럼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삿짐 센터에 단기 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15일 정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일을 호텔에서 좀 살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에서 좀 살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이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잔금 날짜가 매도와 매수가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 짐을 단기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남편분의 직장이 용인 수지고 희망로드맵님의 직장이 강남이잖아요. 그럼 출퇴근이 편한 집을 사면은 그 집이 가장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강남에서 가까운 아파트일수록 나중에 상승장이 됐을 때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디님 솔루션을 들으셨는데 솔루션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서울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또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두려움이 또 이렇게 막 나는데 네, 그러네요.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드맵님이 갖고 있는 집의 입지가 지금 아예 오르지 않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조급한 마음에 서울에 어디든 내가 가야지 라는 마음 또한 그 불장에 내 집 마련했던 마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도 사실 내가 선택지가 없어서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손해보고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냥 수익 내면서 팔고 싶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손해보고 파는 게 너무 속상하지만 이거를 초석으로 해서 갈아타기 할 집에 대한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급함이랑 약간 다른 건데요. 조급함은 사람의 선택을 되게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로드맵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급함이 나를 좀 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조급함인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선택을 하게끔 하는 조급함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이 내 집 마련에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로드맵님은 조급함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행동이요. 아, 좋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조급함은 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도 이제 유디님이 선택지를 좀 넓혀 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서울로 가실 수 있으면 서울로 갔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랑 잘 얘기하셔가지고 서울에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근데 되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로드맵님이.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많은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돈을 모으는 것도 능력이고요. 로드맵님은 되게 평범한 맞벌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내가 나아지려는 노력들을 한 점이 저는 보였어요. 로드맵님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갈아타기 성공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 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한 걸까? 내가 처음 신축 빌라 거기 들어간 것도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내 집 마련 처음 한 것도 잘못인 것 같고 약간 너무 거기에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전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지를 좀 더 탐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탐색해 나가는데 조급함을 활용하실 수 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나가는데 조급함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만 그 조급함으로 단번에 의사결정 내리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신혼생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이 없이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또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좀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사랑을 쫓으신 건가요? 잘 생각이 그냥 눈 떠보니까 결혼이 하게 되었고 둘 다 월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매 그거 날아오고 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이직 준비를 했어요. 그게 딱 내 집 마련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뭔가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니까 이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 중인데 제가 구해저월을 정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절절한 사람은 진짜 많은 거 아는데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사인인 것 같고 뭔가 지금 앞으로도 좀 잘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이 더 드네요. 아, 이게 로드맨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경매로 넘어간 것도 로드맨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거를 어쨌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직 준비도 하고 소득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저축도 되게 열심히 하신 것들을 보면 어쨌든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못 배우셨고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그거를 뭔가 막 탓하기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거를 선택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로드맵 님도 그런 자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산도 잘 불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